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오늘 새벽에 발표된 연준의 5월 FOMC 성명서를요, 그 배경사진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지난달까지는 제가 그 문장 한 개 한 개를 전부 자세히 해석을 쭉 했었는데, 이번에는 자세히 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주목했던 것이 매월 950억 달러씩 연준의 빚을 갚아야만 하는 그 양적 긴축, QT라고 하죠. Quantitative Tightening. 요거 계속 한다는 겁니다. 요게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5월에 요걸 QT를 발표한 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번에 언제 마감한다 하는 이런 힌트가 나오나 기대를 해서 유심히 봤는데 아무 말 없이 평소처럼 QT 계속한다. 요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매월 950억 달러씩, 여기에는 국채 600억 달러, MBS,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 350억 달러 이렇게 계속 갚아야 합니다. 매월. 그래서 1년이면은 1조 1,400억 달러 돈이 글로벌 시장에서 사라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금리 인상은 거의 마무리 국면이니까 금년에 한 번 정도 더 베이비 스텝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동결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금융시장의 이 QT 매월 950억 달러 소각하는 거, 요게 상당한 압박이 되지 않을까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성명서에서는 유크레인 전쟁 관련 멘트는 사라졌고요.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라는 것은 시장 상황에 적응할 능력이 있다. 즉, 지방은행 몇 개 파산하더라도 걱정할 거 없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지난달에도 그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적어도 금년에는 금리 인하 없다고 대못을 확 박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금리 인상, 즉 5월 금리 인상이 마지막인가 여부에 대해서 A decision on a pause was not made today. 오늘 결정된 거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이번이 마지막인지 결정된 거 없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한 번 정도 한두 번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 결정하는 게 뭐냐? 앞으로의 경제 지표일 텐데 그 중에서도 바로 인플레이션 지표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보도 보시는 것처럼 CNBC 등에서 지난달 성명서에 있었던 어떤 문구 중에 하나가 빠졌는데, 그러니까 문구 중에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크레인 관련 그 문구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주목하는 게 요 문장입니다. The committee anticipates that some additional policy firming may be appropriate. 요걸 뺐다는 겁니다. 요걸 빼버린 거에서 희망적이다.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하는데, 저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지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4월 CPI, PPI 지수가 발표되는데 전망치 한번 보시죠, 사진에. 이게 CPI, PPI 지수가 이제 상승폭이 더 내리지를 않고요. 도로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전망치가 발표됐습니다. 4월 CPI는 5.2% 전망이 됐는데 이거는 3월의 5%보다 상승폭이 더 증가하고요. 또 생산자 물가 지수 PPI를 보면은 4월에는 3%로 3월에 2.7%보다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코어 CPI, 코어 PPI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물가와 코어 물가의 차이는, 이 일반 물가에는 에너지 가격과 식량 가격도 포함됩니다. 코어 물가에는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인플레이션, 그래서 기준금리 동결할지 추가 인상할지 요 여부는 에너지 가격이 결정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식량 가격은 지금 우하향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량 가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 움직임이 이제 중요한데, 지금까지 에너지 가격이 많이 지금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다면은 일반 물가가 상승폭이 추가로도 둔화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물가,
그 연준의 기준금리 이거 그 뭐 인하는 불가능하고요. 인하는 그거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 같고 동결도 좀 불확실한 거 아니냐. 한 번 내지 최소한 한 번 정도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열어두겠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그 장기 추세 그다음에 10년물 국채 수익률 장기 추세 이런 것 쭉 한번 제가 그 조사를 해서 그 올려뒀습니다. 참고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확인되는 게 이런 겁니다. 그 FOMC 금리 결정하는 거는 그 머니마켓 단기 금리에는 바로 영향을 줍니다. 그것이 그 수익률 곡선 일드 컵에서 또 확인이 되고 그랬는데요. 장기 금리 즉 10년물 이상 국채 금리에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장기 금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오로지 인플레이션입니다. 예. 이런 팩터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다시 이렇게 확인이 됐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물가지수라는 것은 종합주가지수 비슷하게 말이죠. 시장에서 거래되는 어떤 많은 품목이 포함되어서 이게 그 세월이 흘러가면서 가중 이동 평균을 구해 나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품목들 중에는 3년 내지 5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도 많습니다. 가령 철광석 같은 거 이런 거 한 5년 전 수준으로 다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은데 특히 이제 그 일부 원재료가 그렇죠. 원재료 그래서 그 리튬 가격은 지금 얼마나 폭락해 있습니까? 뭐 이런데 그러나 전체 물가 수준은 지금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사 말이죠. 물가 상승률이 2%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물가 상승률이기 때문에요. 물가 지수 그 자체는 이미 지금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연간 2% 속도로 계속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물가 상승률 2% 목표 달성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이 물가 이거는 그러니까 물가를 느낀다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다. 소득이 줄어들었다. 지갑이 비게 된다. 이겁니다. 느낀다는 거. 이거는 상당히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회의는 6월 14일인데 6월은 뭐 동결 가능성 높겠죠. 뭐 동결되는 거 하나도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좋아할 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6월에 금리 동결한다. 미국이 기준금리 동결한다. 이거는 뭐 어떤 이벤트가 될 수 없고요. 그러면 뭐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5월 달에 5월 그때가 19일인가요? 뭐 이때 일본에서 G7 정상회담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결정할 게 뭐죠?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 수출 금지입니다. 이거 지금 거의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전 영상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와, 이거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이 영향. 그 다음에 이제 G7이 모이는데 이 G7에는 중공하고 반도체 전쟁을 수행 중인 그 연합국도 결국 저게 다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중 간의 그 반도체 전쟁, 이것은 전체적으로 미중 간의 경제 전쟁의 일부일 텐데 이게 또 어떻게 진행된다.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코멘트도 나오는지 요거 이제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 러시아 같으면은 원료하고 석유 제품 요거는 EU, 미국, 캐나다 등에서 수입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아시아나 중공이나 인도 같은 데서는 수입하는 것은 그거는 뭐 불법은 아닌데 하여튼 그래서 EU, 미국, 캐나다 이런 건 이제 그 러시아산 그 원료 석유 제품 수입 안 합니다. 그렇죠? 금지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LNG 같은 거 해상으로 이제 이동할 때 그 보험 관련 이런 서비스, 뭐 항만 서비스 이런 거 제공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제재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건 EU 차원이죠. 가스를 아직 러시아산 가스를 아직은 막지는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사실상 파이프로 보내는 거는 지금 전면 스톱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큰일 나잖아요. 팔아먹을 거는 기름하고 가스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LNG 수출에 지금 목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산 LNG 수출 유럽으로 엄청 지금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도 이전부터 계속 영상으로 수시로 한번 본 내용인데 문제는 이 LNG도 수입 막아버릴 가능성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우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저 양반 천재다, 충신이다. 정말로
예?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이다. 좀 저는 그렇게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분이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그 미국 가서 뭐 영어 연설하는 것도 진짜 잘한 것 같고요. 한국어 연설도 잘했죠. 예, 잘했습니다. 영어 노래도 엄청 잘한 것 같고요. 예. 근데 그야말로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김치찌개 끓이는 솜씨도 아주 명품일 그런 명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추가로 아주 명언을 또 하나 추가했습니다. 명언. 예. 어저께 중공의 시진핑 아가리 뚝 시켜버리고요. 예. 우리 국민들 가슴에 맺힌 그걸 뭐 시원하게 뽕 떨어주는 명언이 하나 나왔는데, 예, 중공 보고 말이죠. 중공아, 너는 왜 북공 제재를 하는 그 국제 질서, 이 국제 질서가 국제법이잖아요. 그래서 북공을 제재하는 국제법을 너는 왜 자꾸 어기냐? 그러면서 북공을 지금 지원을 해서 북공이 핵무기 개발을 지금 하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냐. 너는 그런 짓을 하면서 우리 한국이 미국하고 힘을 합치는 이 당연한 일을 왜 자꾸 시비를 걸고 지랄이냐. 이렇게 한 말씀 하셨죠. 명언입니다. 예. 명언입니다. 예? 그래서 중공 너가 앞으로 우리 한국하고 잘 지내고 싶으면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예. 한중 관계는 너가 하기에 달렸다. 맞는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말 할 수 있고 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더불어 거짓말당이 가짜뉴스 만들어서 퍼뜨리고 말이죠. 더불어 돈봉투당이 불법 자금 끌어모아서 예. 돈을 받았으면 대가를 약속했을 거 아닙니까? 다 불법 자금이죠. 그래서 불법 자금 끌어모아서 돈 봉투 만들어 갖고 이제 살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번 쓰레기 매수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전부 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수는 거죠. 헌법 질서 망가뜨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심각한 역적질 아닙니까? 이런 것을 수개의 지휘하에 조직적으로 행한 것이니까 이런 것에 바로 그 범죄단체 조직법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사형시켜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정당은 해산시켜야 하는 그런 중차대한 불법 행위로 보이는데, 송영길이 빽빽거리기를 말이죠. 지만 구속시키라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공범들 싹 처단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송영길이 그동안 몰래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돈을 얼마나 끌어모았는지, 그 돈 다 살포했는지, 아니면 다른 데 쓰려고 좀 숨겨놨는지, 예? 이재명이 대선 경선 때는 돈 봉투 살포 안 했는지, 다 알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충신 검사들 그동안 갈았던 칼 시원하게 한번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